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무릎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 운동이 뭐고,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뭔지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혹시 좋은 운동이 뭔지 아는 분 있으세요? 마치시면은 뭘 드릴까 말까. 혹시 얘기해 보세요. 한번 무슨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뭘까? 제가 오늘 5가지 좋은 운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요, 운동이 일상생활이 되셨죠. 그냥 매일같이 사람들 운동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운동 안 해도 건강해질까요? 예, 운동 안 하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운동 안 하면은 분명히 병듭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많이 나오시고 언젠가는 의사 테이블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주사도 많이 만지셔야 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운동에 함정이 있어요. 운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운동이 독이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걷기가 정말 좋은 운동인데 얼마나 좋은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걷기가 좋은 건지 몰랐다고 다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걷기도 많이 하시면 무릎 관절염에는 아주 독약이 돼요. 오늘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4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단계가 4단계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볍게는 엑스레이만 찍으셔도 1, 2, 3, 4단계를 어느 정도인지를 원장님이 말해줍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해줍니다. 보통 1단계 그럴 때는요, doubtful, 그냥 의심된다, 아픈 게 조금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아프지 않을 때가 많아요, 1단계는. 그래서요, 1단계 병원 오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1단계 오시는 분들은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1단계 오셔서 의사의 관리를 받기 시작하면요, 대부분 4단계가 안 돼요. 평생 1, 2단계로 머물다가 잘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라 그래서 얕보지 말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까운 어디라도 가도 돼요. 어떤 정형외과, 재활외과, 가급적이면 하늘병원. 네. 예, 2단계는 가볍게 증상이 이제 오기 시작해서 무릎 연골을 한번 볼까요? 요 뼈랑 이 뼈 사이에 연골이 이제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연골의 두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연골도 닳고 연골판도 닳고. 이거 안 닳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안 닳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쪼그리는 것만 조금 피해도, 서 있는 시간만 조금 줄여도, 내 대퇴사두근 근육만 조금 개발해줬으면. 그래서 지금부터 다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부터 이걸 강의를 들었으면, 아이고 내가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걷기 했었으면, 체조를 했었으면 훨씬 낫을 텐데, 오래 서 있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죠. 3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골은 거의 다 닳아요. 그래가지고 한 7, 80% 닳아가지고 빵꾸가 나기 시작해요. 갈라지고. 연골도 갈라져요. 오늘 혹시 피부 마사지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원장님 강의인데 안 하고 오셨어요? 좀 하고 오시지요. 하고 오셨어요? 마사지 피부 안 하셨어요? 네, 피부 마사지는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예, 콜드 마사지도 하고 좋은 거 콜라겐도 하고 무릎도 해줘야 돼요. 무릎 마사지 그러면 연골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는 거 아니면 주사밖에 없어요. 먹는 게 있다는 거 중요하죠. 평소에 이따가 말한 녹색 홍합이라는 것. 이 기양 홍합은 안 돼요. 그건 효과가 적어요. 그러니까 홍합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보이는 홍합은 다 내 거 그래갖고 막 저리가 이런 홍합만 먹어. 그게 아니라 녹색 홍합을 무릎에 좋을 정도로 먹으려면 하루에 2바가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입에서 어떻게 될까요? 홍합 냄새가 나죠. 그럼 대화할 때마다 자꾸 홍합. 홍합 엑기스가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녹색
홍합 추출물이라는 게 연골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도. 또 주사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연골 주사라는 게 그겁니다. 연골 주사가 잘못 알려지면은 막 뼈 주사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 아니에요. 연골 주사는 마사지 주사예요. 홀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연골 주사 꼭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1기부터 맞는 사람도 있고 또는 2기부터는 거의 맞으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 마사지를 매일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먹는 걸로 녹색 홍합으로 하시고 주사는 6개월마다 맞으면 되는데 이 6개월에 맞는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압축형도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양이 많아서 일주 간격으로 3번은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6개월은 부드러워요. 마사지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웬만큼 걸어도 연골이 잘 안 닳아요. 웬만큼 서 있어도.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면 또 뻣뻣해지니까, 건조해지니까. 피부에 주름 생기는 이유가 뭐죠? 얘 건조해져서 그래요. 건조해지니까 수분이 나이 들면은 젊을 때 있어야 될 수분보다, 그러니까 물을 좀 평소에 많이 드셔야죠.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연골 주사예요. 연골 주사는 그래서 6개월마다 계속 맞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증상이 좋아도. 자, 3기가 되면은 연골이 갈라지고 찢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냥 조금 덜 아프게 하는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버티시면 어떻게 되게요? 여지없이 4기가 돼요. 나는 안 될 자신 있어. 아니에요. 누구나 나이가 들기 때문에 피부 주름 생기듯이 연골도 다 생겨요. 3기는 반드시 4기가 돼요. 다만 3기에서 4기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냐, 한참 있다 되느냐, 죽기 전까지 안 되고 3기로 살다 죽느냐, 그러니까 좀 빨리 죽어야죠, 뭐, 그죠? 4기 되기 전에. 오래 사셔야죠. 요새는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나왔네요. 무릎 관절에 좋은 5가지 운동. 아까 앞서 말한 3가지는 다 나왔죠. 물속에서 하는 운동, 수영 같은 거, 물속 걷기, 아쿠아로빅 다 됩니다. 원장님, 물속에서 하는 건데 수구라는 것도 되나요? 수구. 수구는 뭐냐면은 손으로 하는, 물속에서 하는 축구 같은 거예요. 될까요? 돼요. 좋아요. 근데 수구는 워낙 활동량이 많으니까 관절염 환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가볍게, 관절염 환자들이 처음 할 수 있는 건 뭐죠? 수영보다 더 가벼운 게, 이야,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물속 걷기가 가장 좋아요. 네, 걷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 몸에 맞게 운동을 해야 독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처음에 가서는 한 5분만 걸으세요.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그러면 멈추고 한 5분, 10분 내가 운동한 만큼 쉬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독이 생겨버려요. 아유, 원장님 분명히 운동이 좋다 그랬는데, 운동은요 잘하면은 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이 돼요. 물속 걷기도 좋다고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5분, 처음에는 가서는 5분 걸으세요. 그럼 심장이 약간 벌렁벌렁 거려요. 그럴 때 5분 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물속에서 쉬어도 되고 나와서 쉬는 거예요. 누가 수영 잘하나.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5분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분 쉬고. 그런 다음에는 3개월마다 운동 시간은 늘리고 쉬는 시간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지면 한 달마다 줄이는 거예요. 운동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20분, 30분을 걸어도 괜찮아지세요. 물속 걷기가 관절염 환자에겐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아쿠아로빅, 세 번째가 수영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운동은 걷기가 또 좋아요. 근데 이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걷기 운동은요 요령이 필요해요. 걸으라 그러면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어그적 거리시고 몸이 앞으로 나가죠.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이런 걸음으로 걸으시죠. 이게 고착화되면 다리 변형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조금 아프더라도 정상 걸음을 해야 돼요. 정상 걸음은
전방을 갖다가 좀 주시하고 한 5도 정도 주시하고 손을 가볍게 흔들어야 돼요. 걸을 때 얌전하게 걸으시면 안 돼요. 손을 크게 걷고 뒤꿈치부터 디뎌야 돼요. 뒤꿈치부터. 보폭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 이렇게 걸으라 그러면요, 관절염 환자들이 다음날 와서 원장님 대로 걸었더니 더 붓고 아파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대를 조금 착용하고 걸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니면 치료받는 분들은 치료사 선생님한테 테이핑을 좀 해달라 그러면 돼요. 테이핑이나 보호대를 하고 걷기 시작하셔야 돼요. 안 걸으면 계속 무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보호대를 할 때는 내 근육이 약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개월 이상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부지런히 걷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수영 좋은 운동이에요. 수영보다 좋은 게 아쿠아로빅. 아쿠아로빅보다 더 좋은 거는 물속 걷기. 5분부터 시작하고 5분 쉬기.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하기. 분명히 좋아져요. 두 번째 좋은 운동은 일반 걷기가 좋아요. 일반 걷기의 시간은 처음 시작은 10분에서 15분.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또 10분, 15분 걸으셔도 돼요. 하루에 2번 나눠도 되고. 그런 다음에 3개월마다 올리기. 일반인들은 얼마 만에 올리게 해요? 2주마다 올려요. 선수들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건데 2주마다 올려요. 운동 강도나 시간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환자잖아요. 그죠? 3개월마다 올리는 거예요. 걷기 시간도 15분에서 20분에서 시작해서 정상 걸음을 걷기. 그래도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보호대를 하기. 또 소염진 통제라도 먹어가면서 하기. 치료를 다니면서 하기. 다니면서 걷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무릎에 또 좋은 운동이 사이클링이에요. 자전거. 자, 자전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내에서 얌전하게 타는 것, 하나는 바깥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타는 것. 다 괜찮을까요? 소리 지르면서 타면 맞죠, 뭐. 한데 밖에서 타는 거는 낙상의 위험이 있고 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무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그때부터 야외로 나가셔도 됩니다. 자전거는 너무 많이 타면 연골이 마모가 되겠죠. 다쳐. 걷기도 그렇고 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분 이내로 타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은 괜찮고요. 운동 강도를 굉장히 천천히 타셔야 됩니다. 운동 강도 천천히 3개월마다 조금씩 빠르게, 시간도 조금 늘리기. 이게 오늘 요령이에요. 3개월마다 조금씩 늘리기.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좋은 운동 두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혹시 유임을 받으셨나요? 좋은 운동이라는 것? 네, 거기 보시면은 그게 체조거든요. 체조인데 좀 치워주세요. 이 체조할 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체조는 하면 꼭 아파요. 왜 그럴까요?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연골만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조직이라는 인대, 근육, 힘줄 이런 게 덩달아 다 약해져요. 왜 그러죠? 아프니까 안 걸어서 그래요. 안 걸으면 인대도 늘어나고 헐렁거려지고, 헐렁거려진 관절은 연골이 더 빨리 닳아요. 악순환이죠, 뭐.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 운동하라 그러면 백발백중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치료와 약을 병행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는 한 가지 하나만 하세요. 한 가지 운동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두 번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3개월 있다 세 번째 운동. 원장님, 그러면 어느 세월에 좋아질까요? 뭐 한 10년 있어야 될까요? 한 3년도 안 돼서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는 금방 보기는 어렵죠. 천천히 보는 건데 우리가 인내의 힘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운동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도 잘 안 해서 그래요. 실천을 해야 돼요. 운동을, 체조를 지금 받으신 거를 첫 3개월에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맨 첫날은 딱 횟수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2주마다 횟수를 하나씩 늘려보세요.
2번 하는 거예요. 야, 심심한데 2번을 어떻게. 한 6주 있으면 3번, 4번 하게 되죠. 그럼 금방 갔다가 5, 6번 하게 돼요. 근데 조심하실 거면 7번 하고는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좀 좋아지면 7번 하고 한 1, 2분 쉬었다가 또 7번을 하는 거예요. 그걸 2세트 운동이라 그래요. 그게 환자들에게 좋은 요령이에요. 자, 오늘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죠? 자, 이제 체조. 이 운동을 우리는 스쿼트라고 불러요. 뭐라 그런다고요? 네, 스쿼트 해볼게요, 제가. 자, 계속 내려가게 놔둘 거예요? 이게 풀 스쿼트예요. 완전한 스쿼트. 자, 요번에 여기까지 하면은 하프 스쿼트, 절반 스쿼트. 자, 요번에는 요 정도.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미니 스쿼트라 그래요. 그럼 관절염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니 스쿼트예요. 처음에 할 때는 미니 스쿼트만 하는 거예요. 요 훈련만 하는데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무릎 연골이 빨리 다르니까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래도 힘들면 벽에 기대는 거예요. 벽에 나를 기대고 요 동작만, 미니 스쿼트 동작만 하는 거예요. 조금 무릎이 아파온다 싶으면 뛰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5초, 어떤 사람은 10초, 어떤 사람은 1분 하기도 해요. 대부분 관절염 환자들은 10초를 못 버텨요. 신기한데도. 왜 그러죠? 아프니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미니 스쿼트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3개월 후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프 스쿼트. 그 다음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는 풀 스쿼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완전히 쪼그리는 운동은 관절염 환자에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풀 스쿼트보다는 하프 스쿼트로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요것도 배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좋은 건 군무예요. 군무.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체조.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중국에 가봤더니요. 예전에, 요즘은 코로나로 기체조를 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걸 보고는 집에 다시 호텔로 와서는 집사람 자는 데다 그랬죠. 막. 금방 깨더라고요. 기체조 같은 거 좋아요. 또는 함께 하는 체조 같은 거 하세요. 어디 가면 있죠? 뭐 동민회관 같은 데 가면 있죠. 보건소 같은 데 알아보셔도 되죠. 그래서 혼자 하는 체조도 좋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이런 체조도 무릎 관절염에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걷기가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덤으로 몇 가지 조금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운동 방법 퀴즈입니다. 당신이라면 내 몸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방법이 뭘까요? 1번, 높은 강도로 짧게 운동을 한다. 난 바쁘니까 하루에 한 30분 높은 강도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 2번째, 매일같이 강도가 높지 않지만 똑같은 강도로 한다. 3번째, 땀이 조금 나는데 바로 줄여준다, 운동을. 참고로 원장님이 낼 때 모르면은 다 맨 마지막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답은 땀이 조금 나기 시작할 때 운동을 줄여주는 운동입니다. 시간도 강도도. 어이구, 원장님 그러면 언제 몸이 좋아집니다. 그 땀 나는 게요, 처음에는 10분, 15분만 걸어도 땀이 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성성성. 근데 나중에는요, 40분 해도 땀이 안 나요. 심장도 그냥 적응해버려요. 신기해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한 것 중에 핵심이 우리 몸은 참 신기하다. 그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자꾸 운동을 적당히만 해주면, 욕심만 안 내면은 건강해지세요. 여러 가지 병이. 다시 정리해보면 운동은 한 운동, 만 운동 운동해야 돼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운동, 만 운동. 10분도 좋다 그랬어요. 15분도 좋다 그랬어요. 또 소식하듯 운동을 해야 돼요. 좀 부족한 듯 운동을 해야 돼요. 밥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입이 막 땡기시잖아요. 땡기시죠? 요새 세상에 맛있는 거 많잖아. 그지? 학생들, 그지? 막 땡길 때 그때 한 숟갈 전에 놔야 돼.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이야. 그러면 아쉽잖아.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내가 행복감에 다시 빠져.
근데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한 숟갈 더 먹잖아. 그러면 권태로워지는 거야. 운동도 똑같습니다. 좀 부족한 듯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나를 신뢰하도록 운동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항상 예측을 합니다. 아, 어제 이만큼 운동했으니까 오늘도 내 주인이 나를 이만큼 운동시키겠지. 그런데 오늘 컨디션 좋다고, 기분 좋다고 원장님 강의 들었으니까 이야, 오늘은 늘려보는 거야. 2배로 운동 시간을, 운동 강도도 한번 내가 늘려보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까 3개월마다 조심스럽게 늘리라 그랬죠. 운동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분 해도 되는 거고 30분 해도 되는 거고 10분 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3개월마다 1, 2, 3분 늘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프면 치료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목표치는 손에 닿을 듯 말 듯.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안 해요. 오히려. 그럼 왜 그럴까요? 자의적으로 몸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요. 그러려면 목표치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운동할 때 난 3개월 뒤에 지금 15분 운동 걷기 했으니까 17분 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세요. 그 대신 너무 막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보이스비 이러면서 막 앰비셔스야, 이거 막 희망을 갖고 꿈을 가져야 돼 하고 15분 하던 사람이 갑자기 3개월 뒤에 30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되 아주 조금씩 내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목표를 운동에선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정신력만큼은 강하게 운동해야 돼요.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뭐 안 하지 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하던 운동을 올라타서 10분 했었으면 5분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다만 하루는 쉬어도 된다 그랬죠?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관절염은 연골주사 잘 맞으시라 그랬고, 일기라도 치료에 들어가라 그랬고, 운동 좋은 것 5가지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 걷기, 자전거 운동, 체조 또는 단체로 하는 군무, 기체조 등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운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3개월마다 강도와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비만이죠. 관절염과 굉장히 밀접한 게 비만이니까 이제 식사 수저 하나 놓을 때 한 숟가락을 놔야 돼요. 제가요, 한때 130kg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와, 이건 하늘병원 비밀인데. 근데 어느 날 KBS 방송국에서 비만에 대해서 좀 출연해달래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방송 욕심은 또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날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 출연할 날이 괴롭고 출연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막 130kg 의사가 와서 스포츠약 한다 그러면서 비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운동하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게 어디 쥐구멍이라도 돼서 결심을 했어요. 아, 이게 이제 살 정말 빼야 돼. 부끄럽다 하고 정말 정리해서 이렇게 운동을 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80kg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혈압도 좋아지고 무릎도 거의 안 아프고 심장도 좋아지고 눈도 예쁘죠? 네네, 눈도 예뻐지고 다 좋아진 거예요. 비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확신을 운동할 때 또 관절염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치료하면 소염진 통제 먹으라고 의사가 한 대로 하면 분명히 내 무릎은 좋아져 라는 빌리프가 필요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아, 이제 증상 좋아졌으니까 뭐 의사가 오라 그러든 말든 약 먹으라든 내가 알아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부인 말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인이 먹지 말라고 안 먹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막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의사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의사 말 듣고 운동하면서 의사 말 듣고 연골주사 잘 맞으시라 그랬죠? 그리고 쪼그리지 말라 그랬죠? 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렸죠? 네,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몸짱이 돼요. 운동 계속 하다 보면
한 3, 40년 안엔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운동할 때 너무 과하게 하거나 나에게 맞지 않게 운동을 하다 보면 스포츠 인저리, 손상을 입죠. 아주 관절염 환자들한테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운동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영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항산화 역할을 하는 야채, 콩, 이게 중요합니다. 해조류도 좋고요. 비타민, 무게질은 과일로, 야채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단백질은 뭐가 있을까요? 무릎에 좋은 음식 1번. 콩입니다. 특히 삶은 콩을 드시면 됩니다. 삶은 콩을. 근데 이것도 욕심을 내면 이만큼씩 드시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티스푼이나 수저 1개 정도면 됩니다. 한두 개만 꾸준히 드시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50대, 40대부터인가 삶은 콩을 드셨는데 두 분 다 90이 넘으셨어요. 장수하셨어요. 콩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선도 좋습니다. 제가 2004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아테네 올림픽 팀닥터로 갔었습니다. 장미란 선수를 출전하기 전날 제가 진료를 해줬는데 발에 티눈 같은 게 생겼어요. 이 무게를 드는 선수에게 발에 티눈은 결정적이에요. 들면 티눈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근데 선수한테 이제 주사를 놔주고 그냥 뛰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은메달을 땄어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 뒷얘기는 원장님만 알고 있어요. 아마 티는 없었으면 금메달 이상을 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훌륭한 선수예요. 우리에게 결점 없는 사람 없고 자기 시간 없는 사람 다 바빠요. 그러나 치료할 건 치료하고 운동할 건 운동하고 이러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테네 갔던 이원희 선수는 가서 벨라루시 선수하고 1회전에서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이렇게 낚아채다가. 그래갖고 일진으로 그냥 금메달을 그런데도 땄어요. 끝까지 해갖고 대단한 선수라고 저도 보는데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귀국을 같이 하면서 하늘병원에 와서 인대 시술을 했어요. 수술 안 하고. 지금은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기억 남는 선수였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요. 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기에게 맞게. 또 의사의 진찰을 잘 받으시기 바라고 치료사 선생님의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